마이크론이 이제 시간에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번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면 일단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나스닥 선물도 한 0.5% 빠지죠? 마이너스네. 빠지고 있네. 네, 빠지고 있죠. 네. 지금 페이지부터 보시면 저는 뭐 마이크론보다 전체 시장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N한 것 같거든요. 네, 반도체는 우리 뭐 당연히 이제 종목단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의 이제 시간의 하락이 더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보다 더 큰 그림은 여기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일본의 엔화가 지난번에 150연대에서 이제 좀 멈추는 듯한 흐름을 이제 보였었는데요. 정부가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 근데 오늘 이제 1986년 이후로 1986년이면 제가 3학년 때네요. 10살이니까. 네. 별로 안 궁금하시죠? 왜 그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이야기다라는 거죠. 엔화가 160엔을 들었다라는 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요게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때 이후로 80년대 이후로 160엔까지 올라온 적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중에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재무장관이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화 가치 하락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하자. 그러니까 양국의 통화 스와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150엔 있을 때 그 개입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잠깐은 막을 수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추세적인 방향성을 막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160엔에서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1,400원 돌파를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대세의 흐름이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거를 막는 것뿐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환율이 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뭐 개입이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정도로 한번 우리가 장중에 그러한 그림이 나타날 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뭐 어제는 그나마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달러가 지금 상대적으로 엔화 유로화 대비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1,400원 가깝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수출 관련주들한테는 괜찮은데 수출 관련주들을 제외한 종목들한테는 계속해서 좀 찬바람을 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게 더 올라갔을 때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은 체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우리 아마존에서 행사가 열렸죠. 국내에서 뷰티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컨퍼런스. 글로벌 진출하는데 좋은 도움을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마존과 함께 우리 뷰티 관련된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5번째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아마존이 다시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마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플랫폼에서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 화장품 리스트들이 지금도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마존의 뭐 스킨케어 쪽에서 매디하고 있다. 아니면 뭐 색조 쪽에서 매디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리스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그 플랫폼에서 잘 팔리고 순위 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은 어쨌든 마이크론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잠깐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고 자, 당연히 우리도 이제 이번에 반도체 분위기를 마이크론이 또 좀 이어가거나 변곡점으로 좀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효과인 것 같아. 그 뭐냐면 시장이 예상치가 있고 그거보다 약간 좋게 나온다? 이게 의미가 없어. 서프라이즈가 그렇죠. 네, 나와야. 그렇죠. 부합은 했는데 부합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시장 기대치와 비슷한 수준을 발표해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휴대폰과 PC는 아직 어려운가 보다. 네, 근데
저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요 코멘트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여전히 하반기에는 D램과 낸드의 공급 부족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뭐죠?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다. 요겁니다. 요 포인트가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오늘 하이닉스는 뭐 이틀 동안 좀 양봉을 2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영향을 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연초 이후에 두 종목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뽑아보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최근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뭐 장 초반에 변동성이 약간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연초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같이 움직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이 한 73% 상승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갈 때 거의 플랫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좀 다른 차별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왜?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안 움직였는데 빠질 때 오늘 같이 빠지면 똑당하죠. 사실 이거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는 좀 그 흐름을 따라가겠지만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삼성전자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제가 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더 중요하죠. 마이크론의 실적과 뭐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기대치가 이어진다라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자, 더 큰 그림은 제가 이제 뭐 주간 찐시황 방송에서도 계속 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만큼 범용 D램 그다음에 낸드 쪽에서 이 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 3사가 다 HBM에다가 캐파를 할당하는 비중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범용 D램의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어제 때마침 삼성이 D램과 낸드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2자릿수로 이렇게 올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죠? HBM 쪽이 많이 지금 캐파가 가니까 이쪽에서는 약간 공급이 부족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내에서 HBM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하이닉스가 훨씬 더 지금 보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따라서 올라가긴 하는데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연말쯤에 가면 HBM의 비중이 거의 21%까지 지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머더티의 캐파, 그러니까 범용 일반 레거시 반도체의 캐파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입니다. 네. 회색은 기존에 이제 커머더티 캐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만큼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이만큼 빨간색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HBM 쪽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면 요 가격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막 증설을 하거나 캐펙스 투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올 하반기에. 그죠? 요 가격 인상되는 올라오는 것만큼 충분히 아마 이익을 누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게 타이트하니까 신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전공정에 대한 신규 투자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이 선행해서 먼저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메모리 캐펙스 계획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좀 플랫한 그런 상황인데 하이닉스 먼저 HBM 쪽을 먼저 캐파가 올라오고 있는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하이닉스가 먼저 이렇게 캐펙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정 장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네모 박스 구간이
메모리 투자를 많이 했던 구간을 점선 네모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의 전공정 장비주들의 주가는 언제 움직였는지 저점을 찍었는지 보시면 캐펙스 투자가 있기 전에 이미 주가는 여기 저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메모리 업체들의 캐펙스 사이클의 6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의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저점을 찍고. 네. 지금이 제가 하반기로 가면 연말로 갈수록 캐펙스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딱 6개월 전 시점이죠. 2025년도에 만약 캐펙스 투자를 내년도 연초에 한다라고 하면 8개월 정도 지금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캐펙스 투자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전공정 장비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다.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얘네들이 올라오냐? 당연히 삼성전자의 메모리 캐펙스 투자가 이렇게 증가할 때를 보면 장비 업체들의 이익률이 같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항상 반도체 장비주들은 고퍼에 사는 겁니다. 실적이 없고 수주 안 나오고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안 나올 때 고퍼에 사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캐펙스 투자하면 실적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의 EPS가 올라오면 고퍼가 저퍼로 바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식을 파는 거죠.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그런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은 돌고 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뉴스를 몇 가지 보면, 그래서 전공정 장비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시장에서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비주는 이렇게 이제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나왔을 때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투자가 어느 정도 또 끊겨버리면 한동안 수주 가뭄에 들어갈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우리 초보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참 어려운 영역이긴 그렇지. 해요. 막 실적 좋다 했을 때 들어가면 이제 물리는 게 그죠. 돼버려요. 그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이죠. 주가는 좋다 할 때. 실적이 좋아지고 저퍼가 될 때.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싸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는 실적이 안 나올 때 고퍼에 사서 실적 잘 나올 때 저퍼에 파는 그런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게 어렵다. 그러면 뭘 사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소재 부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 지금 가동률만 가격 올라오고 가동률만 회복돼도 그들은 좋아지고 당연히 캐펙스 투자하면 또 좋아지고, 그래서 좀 가동률에 따라서 연동은 되게 되지만 장비주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덜하고 좀 꾸준하게,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장비주 투자가 좀 이런 고퍼에 사서 뭐 저퍼에 파는 뭐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차라리 반도체 소재 이런 그러니까 부품들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뭐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요거를 보시면 우리가 뭐 엔비디아가 막 움직이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버티브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일 때 한참 우리 상반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액침 냉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네, 액침 냉각. 액침 냉각 시장에 선제 대응을 한다. 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반도체 검증에 착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점점점 어쨌든 그 지금 미국에도 폭염이 난리라고 죠. 일부 그렇죠. 지역에. 예. 그러면 기온 때문에 온도의 상승 때문에도 그렇고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AI 투자로 인해서 이 뭐 열이 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력의 부족, 뭐 액침 냉각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LG전자가 또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테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주가는 좀 변동성이 좀 심했던 종목들이 있죠. 뭐 GST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의 어쨌든 산업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가는 그런 방향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일부 종목들 쪽으로 약간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차별화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다가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밑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해가스전에 대한 항만 시설 확보에 나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반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추는 거 보니까 진짜 정부에서 찐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요 관련해서는 최근에 시장에서는 어쨌든 코롱 글로벌 같은 회사들이 뭐 동방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어제 시간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다만 이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성의 움직임이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좀 뭐 발빠른 매매나 우리 고수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뭐 이런 운송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해운 쪽에서의 뭐 리스크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운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연평도 쪽 서북 도서에서 6년 만이군요. 지금 보니까 해병대에서 뭐 K9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천무 막 발사하고 원래는 안 했었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제 약간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 이제 훈련하지 말자라는 합의가 있었고,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자꾸 어제 계속 밤에 삐삐거려서 보면 서울 상공에 오물풍선이 지금 날아오고 있다 뭐 이런 계속 알람 오시죠, 알리면. 저는 안 오는데. 우리나라 왜 그러지? 나는 뭐예요? 똥바가지를 싸도 된다? 맞아도 된다야? 밖에 외출을 잘 안 하시니까 그런가? 그래서 뭐 외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자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저는 하나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요? 특이하네. 예.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좀 맞대응을 약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뭐죠, 방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북한에서의 우리의 어제의 그런 훈련, 해병대에서의 훈련,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서 또 어떠한데,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이 어쨌든 그 군사 관련해서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또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한러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또 오늘 새벽에 그런 발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계속 좀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기관 외국인들의 업종별의 흐름들을 보시면, 여기 상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동해 가스전 관련된 기업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일부 좀 들어가면서 수급이 좀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전자장비, 사무용 전자제품 뭐 여기에 일부 들어가는 것들은 요즘 제가 테크 내에서도 애플의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언팩이 9월 중순에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모멘텀의 약간 공백 기간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AI를 접목을 하면서 그 AI를 기능을 탑재한 것을 살려면 결국에는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좀 사야 되는 그런 기대치가 지금 다시 또 올라오면서 애플의 밸류체인,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는 대형주들이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제 식각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OLED 패널을 점점점 얇게 이렇게 깎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건 뭐 하이브리드 OLED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원래 잘하는 이제 쪽은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가 그 부분에서 이제 일부 좀 하는데, LG 디스플레이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회사는 아바텍이라는 회사가 이 식각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여의도 여기 중국집에서 IR을 했고요. 열빈이라는 곳입니다. 네. 중국집에서 중국집 이름이? 네, 짜장면 드시면서 열빈이라는 짜장면 집에서 이제 IR을 했고, 조금 긍정적인 앞으로 이 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MLCC 이런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바텍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이 시장에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는 또 UTG 관련된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울트라 씬 글라스죠. 네, 그래서 UTG 쪽으로도 이 아바텍이 좀 뭐 한다, 뭐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오후에 기사가 나온 거 있기 때문에 애플 밸류 체인 단에서 뭐 이렇게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뭐 알잖아요, 그죠? BH라든지 뭐 LG노트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것이고 이 시각에 대한 물량들이 앞으로 이제 많아질 텐데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좀 아바텍이 수혜를 좀 받아서 갈 수 있다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를 보면 역시 화장품 쪽인데 만약에 이들은 좀 시소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움직일 때는 화장품이랑 음식료 변압기가 좀 쉬고, 그렇지. 그죠? 반도체가 좀 가면 얘네들이 쉬고 반도체가 안 가면 얘네들 또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왜냐하면 다음 주 되면 이제 실적도 나오고 매월 1일은 수출 데이터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 바로 나옵니다 이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만약에 오늘 마이크론 때문에 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약간 또 숨고르기를 한다라면 이들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약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반도체주 어제 좋았던 그래서 어제 또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또 좀 불안한 하루가 시작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어쨌든 반도체의 대세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 인상과 캐펙스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마이크론 이슈로 그들이 뭐 조정을 준다라면 조금 뭐 더 분할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